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아니군요. 내가 녹화하는 거지만 첫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는 뭘 갖다가 이야기를 드렸냐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관광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관광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 지역이라든지 경주 지역들처럼 관광지에 오는 외래 관광객들의 트렌드에 맞게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는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갖다가 살펴본다라는 것은 뭐 과거에 그 여행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어디론가 찾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 한순간에 바뀌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변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이 과거 3년, 5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확연히 달라지는 시점에서 그럼 지자체든 또는 지역이든 어떻게 관광지를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 목적지를 갖다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광지에서 예전에 같으면 보는 거에 만족했다 그러면 지금은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안전에 유의한 그런 관광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뭐냐면 이런 트렌드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이끌어 나가는 세대가 어디냐라고 하면 그 MZ 세대이기 때문에 그 MZ 세대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행태 등을 갖다가 조금 유추를 해보면 관광에서도 그런 MZ 세대들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갖다 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MZ 세대들이 움직인다는 소리는 곧 그 뒤따라서 X세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들이 동일하게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첫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관광을 개발하는 입장이든 또는 관광지에 무슨 숙박업이든 또는 음식점이든 또는 관광과 관련된 종사원이었다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것 종사원이다 또는 직원이다 또는 대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월이 흘러가는 트렌드를 갖다가 조금 한 번씩 곱씹어 보시면서 미래에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그리고 우리 지자체는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어떤 관광지를 조금 개발해주고 관광객들을 오세요라고 부르지?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트렌드화에 대한 것들, MZ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첫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저희가 앞에 보실 바와 같이 포항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어떤 관광 자원이 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관광 자원이 있고 이런 MZ 세대들이든 또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여행지 또는 관광 목적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나갈 건지를 갖다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들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100% 옳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시듯이 뭐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만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들이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개인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다수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를 갖다가 찾아 나가는 것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뭐 포항 지역의 관광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뭐 100% 맞을 수도 있고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걸 다 채용하는 거고요. 뭐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한 것들을 가져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라고 해서 뭐 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른 일반인들보다 관광을 전공을 했고 또 오랫동안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씩 하나 조금 진행을 해보면요. 오늘은 뭐 한 50분 정도를 갖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포항 지역의
자원입니다. 자원. 관광 자원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포항이라는 도시는요. 저도 이제 포항에 살게 된 지는 2015년부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8년 정도 지났는데요. 제 애기 덕에 여기서 태어나기도 했고요. 포항이 저도 처음에 오기 전에는 포항은 포스코의 도시, 철광의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경주라는 지역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포항이라는 지역은 조금 서해화되어 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하면 사람들 대부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포스코, 포항제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떠올리려 그러면 뭐 상생의 손, 이 정도, 해돋이,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 죽도시장 이런 것이 다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시면요, 포항 내에 들어있는 꽤 많은 관광 자원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곳 갔다가 이제 하나하나 관광 자원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놨습니다. 어떻게? 산악과 사찰 관련 자원,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자원, 산업 자원, 역사 및 마을 자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시설 자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보면 전반적으로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연 자원하고 즉 해양이라고 하는 자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게 보경사, 내연산이라고 하는 산악 자원이 있습니다만 이 자원에다가 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은 아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안선을 따라서 있는 해양 자원이 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위에 보면 해수욕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영일만항, 영일대수욕장, 그리고 구룡포, 그리고 장길리, 호미곶, 등대박물관, 죽도시장, 포항문화 등과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설 자원들이 꽤 있습니다. 등대박물관이든 포스코 역사관이든 민속마을이든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포스텍 안에 있는 이런 산업 자원들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연호랑 태호랑 평화파크라든지 요즘에 뜨고 있는 한화공원에 보면 스페이스워크라든지 이런 자원을 중심으로 아마 자연 자원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원이 서로 공존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만, 다만 역사 자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장기협성이라든지 여기 보면 덕동문화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경주라는 지역처럼 엄청난 역사 자원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경주에 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항이 역사전에 아무것도 없어라고 아닙니다. 특이할 만한 포항이라는 도시 자체가 일제시대 이후로 구룡포가 이제 일제시대 이후로 이제 커나갔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나 그 전 시대부터 포항이라는 도시가 생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자원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관광 자원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곳을 우리가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원들이 많은데, 이런 자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이전에 외래 관광객들이 보는 포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는 포항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튜브가 좀 있어서요. 요거 한 8분인데, 중간중간에 음식에 대한 것들은 제외하고요. 관광 사이트 위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시작이 안 되네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림 같은 풍경, 때로는 색다른 경험, 여유 있고 힐링되며 여기 앉으면 최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림. 죄송해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림 같은 풍경, 때로는 색다른 경험, 여유 있고 힐링되며 여기 앉으면 최고의 인생사진. 영화 같은 풍경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요즘 뜨고 있는 핫한 여행지죠.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곳은 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되지 않는데요. 이게 좀 넘기려고 하니 그게 되지 않아서 이걸로 보는 발길이 단 이걸로 되겠네요. 이걸로 보는 게 조금 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해돋이 명소이면서 야경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의 핫플레이스 스페이스워크입니다. 이제까지는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국내 최초, 최대 크기의 체험형 작품. 트랙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예술이 구름 위를 걸으며 마치 공간과 우주를 유영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리가 흔들려. 흔들흔들 아찔한 스릴감, 색다른 경험,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신기한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떻게 계속 흔들려.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과 바다를 볼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 같이 생긴 계단을 올라가면 흔들흔들 정말 아찔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죠.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우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을 느끼게 해주는 곳 기획, 제작, 이국적으로 꾸며놓은 공간이 조금 외국 해변에 온 뭐 듯한 부분에 착각을 넘어가도록 느끼게 하겠습니다. 해주는 이게 곳이었어요. 조금 8분 정도가 돼서 지루할 수 있을 것 영일대 같아서 해수장입니다. 최초의 해상 누각이죠. 여러분 다 알고 영일대 계시는 거죠? 해수장에는 이런 지역은 그죠? 영일대입니다. 포항의 야경 명소로 유명한 곳이에요.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의 영일교도 걸어보세요. 영일대 위에 올라가 보면 멋진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이죠. 호미곶입니다. 이 상생의 손, 해맞이 광장에 위치한 기념물이에요. 인류가 화합하고 화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조각물이에요. 여름철에는 한반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미곶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장면 때문에 포항에서 가장 멋있는 경치를 볼 수 있는 장소 12곳 중 1위로 꼽힌 곳이에요. 포항에 오셨다면 한 번쯤 꼭 들려보세요. 이곳은 구름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동백꽃풀 무렵 촬영지로 유명하죠. 100년 전 일본인들이 살았던 일본 가옥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곳곳에 포토존과 먹거리, 육각산 체험, 즐길 거리가 가득해요. 이곳은 구름포 추억상회. 어릴 적 먹던 추억의 간식들도 많이 파는 곳이에요. 깨돌이 과자와 못난이 인형까지. 물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 쫀득이도 팔아요. 이곳은 동백꽃 피는 무렵의 포토존. 동백이 계단으로 유명한 곳이죠. 계단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어촌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 보입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여러 풍경들도 보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곳이에요. 자연을 느끼거나 색다른 곳에서 힐링하시면서 걸어보세요.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 오, 진짜 이거 대박이다. 고즈넉한 매력에 이런 데가 다 있어.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입니다. 특히 석양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파도 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멋진 석양 감상도 하시고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멋진 풍경 감상도 하시고 걷고 인생사진도 남기시고 넓은 규모의 일렁이는 립스틱 바다뷰가 정말 멋지고 여기는 아마 연어랑 해운역 테마파크이기도 하고요. 탁트입 바다뷰가 생긴 지 정말 얼마 안 멋지고 됐죠? 네. 여기저기 포토존도 많고 산책 코스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기까지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1코스와 이 종착점이라서 둘레길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는 1월대인데요. 해와 달에서 이름을 따온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올라가 보면 시원하게 탁 트인 뷰가 아주 좋고 바람이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박혀있던 동빙내양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관이죠. 해양 관련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심 지역의 수로를 뚫어서 막혀있던 동빙내양의 물길을 잇고 강을 따라 확 트인 동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포항 운항 크루즈에 탑승했어요. 배 타는 동안 여러 가지 설명도 자세히 해주십니다. 저희는 날씨가 안 좋을 때 타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날씨 좋은 날 타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강을 따라가다 바다까지 연결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많은 배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좋은 체험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뒤쪽은 음식점이라서요. 먹거리에 관련된 거라서 아마 외부의 관광객들이 포항에 오면 대체적으로 아마 이런 곳들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면 예전에는 어떤 것들이었냐면 구룡포 지역에 있는 뭐 호미곶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냥 경관을 즐겨가 보고 뭐 그런 것들이었다가 스페이스워커가 이렇게 잘 유명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독특하게 생긴 조형물도 있지만 우리가 뭐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같은 것들을 같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항의 자원들이 여러 가지에서도 몇 가지를 봤는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생태 자원으로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면 내연산, 또 문제산, 오사, 그죠? 유명한 절이기도 하죠, 오사. 그리고 뭐 죽장계곡, 비악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경상북도 수목원 등이 포항에 있는 내륙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입니다. 내륙 지역의 산악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산악자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죠? 산악자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볼게요. 크게 다시 이제 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변 및 해양자원, 앞서도 봤지만 소위 말해서 포항은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해양자원이 풍부합니다. 수변자원하고. 봤던 호미반도 둘레길이라든지 영일대 수욕장이 대표적인 거고요. 요즘에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서 길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남파랑길, 서파랑길, 동쪽에는 또 해파랑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서쪽부터 남쪽을 이어서 동쪽까지 전부 다 길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져 있죠. 이 길은 뭐 제주도의 뭐 올레길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지리산의 둘레길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길을 만들어져 있고요. 포항도 이런 해파랑길의 하나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구룡포항 그리고 포항 운하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랬고요. 요즘에는 포항 운하에서 또뭐 광고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포항 운하에서 유람선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야간에 오시면 즉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4월부터 좀 일찍 시작할 것 같은데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 아마 카약이라든지 야간 카약, 페달보트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또 빛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불빛 축제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카약과 페달보트를 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포항의 야경도 즐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베트남 다낭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낭에 가면 호이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역이기도 역사문화 오래된 지역이기도 한데 그 호이안에 보면 강에다가 소위 말해서 조금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보트를 띄워서 등을 띄우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야경을 즐기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포항에서도 의람선뿐만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해수욕장이 뛰어난데 해수욕장 중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서핑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핑의 메카라고 부르고 있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죠? 이쪽 해수욕장에서도 서핑을 갖다가 하는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죠? 역사문화 자원 같은 경우는 주로 사찰과 관련된 게 있고요. 국보가 있기도 하고, 장기읍성이라든지, 보경사, 오호사 등과 같은 사찰 자원, 그리고 유적지, 소원 장기원인데, 이런 역사문화 자원은 소위 말해서 옆에 경주라고 하는 아주 큰 역사문화 자원의 보고가 있어서, 포항은 대체적으로 이런 자원이 있지만 조금 덜 부각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이나 전시관과 같은 산업자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국립등록박물관이라든지 한옥공원에 있는 시립미술관, 그리고 세천년기념관, 가메기 문화관, 포스코 안에서도 보면 포스코 관련된 산업들이 있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마 및 해양레저 자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시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룡포 일본이 가옥거리는 예전에 구룡포가 일본으로 이제 생선들을 갖다 수출하는 그런 하나의 지역으로서 해서 크게 커왔던 항구죠. 항구에 일본인들이 정주를 했었고 그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도시 건축물들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런 가옥거리 같은 것들이 유명해지던 이유는 앞서도 이제 우리가 비디오물을 좀 봤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게 좀 있었지 않았을까?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백꽃 필무렵이라고 하는 그런 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디스플레이를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온라인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림의 폐철도, 포항시의 철도가 외부로 이전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숲으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또 이제 관광객들도 이런 철길숲이라고 하는 것들 아이디어를 많이 했죠. 서울 지역도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보면 포항이 조금 앞서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연남항 세운여라고 하는 아주 설화에 기반한 테마파크, 포항 크루즈 등이 있습니다만 뭐니 해도 요즘에는 핫한 플레이스가 아마 스페이스 워크이지 않을까. 포항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 여행 백선이라고 해서요. 2023년, 2024년 한국 관광하면서 꼭 가봐야 될 100군데를 갖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한 데 있어서 유일하게 경상도 지역 안에서 포항이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스페이스워크예요. 네, 포항 지역은 스페이스워크가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아마 이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포항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들었겠지만 이 건축물들은 포스코가 이제 기증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좀 우주 공간을 유행한다거나 하는 것들,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건축물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보다 보는 것들이 관점이 있지만 이용하는 건축물도 많이 없습니다. 조형물 같은 것들. 근데 스페이스워크는 관람객들이 또는 방문객들이 직접 요 공간을 올라감으로 해서 체험을 하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테마파크 가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 공간을 갖다 직접 걸어 다녀보고 그리고 경관도 즐기면서 아찔함도 느끼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체험형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사진이잖아요. 야경을 비롯해서 이런 사진이 좀 잘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MZ 세대들의 사진의 명소, 또 하나 또 뭐냐면 체험의 명소로서 자리 잡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포항에는 이제 축제 및 이벤트 자원 등등이 존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불빛 축제도 있고요. 호미곶 산빛 축제도 있고요. 스틸아트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등등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건 아마 포항 불빛 축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호미곶에 있는 해말 축제. 아마 이 두 가지. 포항에 오는 관광객들의 월별 숫자를 뒤에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해양자원이 많다고 해서 여름에 엄청나게 많겠구나 생각할 텐데, 여름에 많긴 합니다만, 의외로 1월달, 즉, 여행의 비수기라고 하는 게 1월달이 있거든요. 근데 포항은 1월달에도 꽤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왜냐면, 호미곶에서 일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기타 관광지는, 마을과 관련돼 있는 다음포 고래마을이라든지 또 영일만 관광특구, 요즘에 영일만 관광특구 이쪽으로 해서 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숙박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기는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지어질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 또 영일만 관광특구이겠지만 송도 해수욕장이 다시 재개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원들이 좀 더 개발되면 해양 레저 체험 자원들이 좀더 포항 지역에서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으로서는 축도시장,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축도시장이 아닐까, 해산물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축도시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포항을 방문하는 사람들 반드시 거쳐서 축도시장에 회를 맛보거나 겨울에 대게, 과메기 등과 같은 음식물을 갖다 맛보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그리고 시설자원, 테마자원, 축제 이벤트 자원들을 조금 요약을 해놓고 오른쪽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 시내권역 같은 경우는 문화와 레저 자원, 해양 레저 같은 거 자원이 많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핑이라든지 요트라든지 또는 앞서 이야기했던 SUP라든지 그리고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원, 레저 자원이 좀 있는 거고요. 문화 자원이 좀 동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미곶과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이런 지역은 시설 자원도 있는 반면에 해양 자원이 조금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 앞서 이야기했던 용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칠포, 월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중심으로 여름철 고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내연산 같은 경우는 산악 자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항에 있는 자원들에 대한 유형분류라든지 어떤 것이 분포되는지 좀 보면서 조금 느낀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포항 지역의 관광 자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연자원하고 시설 및 테마 자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연자원도 산악자원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해양자원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자원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고 하는 테마 자원들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없는 문화라고 하는 자원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 자원들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는 골고루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부각시키기나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테마 자원 같은 경우는 스토리 체험과 관련된 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우리가 봤던 스페이스워크라든지 또는 체험을 할 때 어떤 문화에 대한 체험이죠. 문화가 원래 동비내양까지 있었지만 그걸 뚫어놓고 했는 부분들, 그 주변 쪽으로 공원화되어 있는데 그 공원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유람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카약이나 보트도 탈 수 있는 레저를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좀 더 많이 추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포항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아마 죽도시장하고 영일대 해수욕장 지역일 겁니다. 그런 자원 중심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수요를 많이 찾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더 활용성을 갖다가 극대화하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앞서는 우리가 자원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직접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겁니다. 뭐 관광객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야 되죠. 관광객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꼭 설문조사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좀 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제가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업체에서 있던 것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8년에서 2019년도에 포항의 키워드가 전체 버즈입니다. SNS상에, 이 SNS라고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 유튜버,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소셜, 그리고 트위터 등등과 같은 개인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이 해시태그가 달렸거나 언급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항이 처음으로 이제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17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춘천과 수원과 마찬가지로 포항이 들어와 있고요. 뭐 탑 10, 탑 1, 2, 3, 4는 뭐 제주, 부산, 서울, 강원도 뭐 이 정도의 수준이죠. 경주도 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포항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이미지를 갖다가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포항의 이미지는 산업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크지만 이 산업도시뿐만 아니라 포항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이제는 가져가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 가져가겠구나를 하고자 했을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게 뭘까라고 보면요. 앞서 구룡포에 있었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든지 또는 갯마을 차차차와 같은 드라마 흥행 때문에 포항이 그 영화 드라마 촬영지 사이트로서 유명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찾게 되고 찾아오다 보니까 SNS상에 포항에 이런 곳들이 많아라고 하는 것들 자생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포항에 대한 언급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에도 포항이 어디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유튜브에도 포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양한 SNS상에 포항이 관광지 및 여행지 언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제가 예전에 한번 연구를 하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기관은 사람들이 포항을 갖다 키워드 할 때 어떤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또는 SNS에다가 키워딩을 해서 찾느냐라고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버, 트위터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포항을 여행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첫 번째 주제는요, 포항이고요. 두 번째는 포항 여행, 그 다음에 먹거리.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마 그 월별로 따져보면 아마 1월달 같을 텐데요. 호미곶, 해돋이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해수욕장, 내한산, 문화, 야경, 죽도시장, 구룡포 등등과 같은 언급량이 포항을 찾는 사람들이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이런 키워드로 포항을 갖다가 찾아보고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라고 봤는데요. 이 데이터는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관광객 수를 예측을 하는데, 요 관광객 수는요, 소위 말해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그죠? 입장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집계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한 거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동량을 갖다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이동량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엔 140만 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입장 계획을 추계하는 곳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좀 줄어들었죠. 보통이 한 400만 명 이상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 포항의 관광객들 살펴보면 한 4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천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4천만 명이 아니고요. 포항 사람들이 뭐 어디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범위가 이제 한 4천만 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집계를 하는 것은 한 450만 명 정도가 만일 집계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집계하는 시설 중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가느냐를 살펴보니까 국립등대박물관, 뭐 이렇게 호미곶이죠. 호미곶을 가면 등대박물관을 거치다 보니까 호미곶을 가장 많이 가고요. 그리고 가메기 문화관, 근대문화 구룡포 지역, 그리고 연호랑 세원역, 테마파크, 복영사, 시립미술관, 오사, 뭐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입장료를 내든 또는 입장료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몇 명이 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 입장료 추계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더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에서 보면 포항의 주요 방문객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오느냐를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지금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외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외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소위 말해서 요 그린색으로 보면 그린입니다. 이 그레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축도시장이고요. 관내라든지 인접 지역 산뿐만 아니라 외진이 가장 많은 곳은 축도시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연월대 해수욕장, 구룡포, 그리고 호미곶인데요. 근데 외진이 많이 찾는 곳은 축도시장, 그리고 구룡포, 그리고 호미곶 관광지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하나의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아마 스페이스워크가 생겨났으니까 아마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스페이스워크 쪽이 상당히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의 이제 주요 지점별 관광객 수를 좀 살펴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거 앞서 얘기했던 도심지 내에 있는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호미곶, 일본의 가거리 이런 등지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이런 관광객들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냐 키포인트를 좀 찾아보면 SNS상에서 목적지로서의 포항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다. 포항도 이제는 도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해양 관광지가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광객들의 요즘 트렌드 추세에 따라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좀 더 많이 확대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 그리고 FRT 관광을 또 확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힐링 레저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자원하고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각각에 있는 좋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연결시킬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별 수요를 보면 가장 많은 데가 8월 달이 가장 많습니다. 2019년도든 2022년도든. 그렇지만 1월 달에도 꽤 많은 수요가 나온 거죠. 그죠? 왜냐면, 2019년 같은 코로나 있기 전에는 1월 달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코로나 있고 나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1월 달이 타 시도에 비해서 포항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수기를 따지보면 8월 달이라고 하는 게 성수기이지만, 1월 달도 무시 못하는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이구나라고 해서 계절별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성별과 연령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또 한번 보시면 40대가 가장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그래서 좀 20, 30대가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항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가장 어디서 많이 올까를 살펴보면요.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거의 77%의 외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경기, 인천, 부산, 그리고 경남, 울산, 서울 등지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대구, 경북 쪽에서 가장 많이 오는 거죠. 따라서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사실은 이제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같은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내륙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충북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 내륙, 전북 지역 등과 같은 내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에 이제 해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수요 분석에 대한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아마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키 파인딩을 좀 보면 연중 방문객이 이용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봤듯이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1년 내내 올 수 있는 관광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캠핑이라든지 마을 단위 체험 등을 좀 확대를 해서 상시적으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40대 여성층 방문 비율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40대 여성층이라고 하면 가족 단위겠죠? 네, 가족 단위의 힐링 및 체험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또 앞서 봤던 것처럼 20, 30대들은 감성의 테마가 좀 좋아를 하고요. 이런 드라마 촬영지와 관련된 데서 포항이 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사진을 갖다 찍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10대, 20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감성도 필요하지만 활동적인 액티비티 상품을 갖다가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해양 레저라고 하는 체험형 해양 레저, 요즘에 뭐 서핑의 성지가 되고 있는 해수욕장도 있기도 하고요. 또는 SUP라든지 또는 카약 또는 뭐 스키, 스쿠버 등과 같은 해양 레저가 상당히 많이 요즘에는 발달되어 있고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것들을 갖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해양 도시와 다르게 내륙 도시 방문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대표적으로 야간에 운하를 갖다가 카약을 탄다거나 패들보트를 탐으로 인해서 야경을 즐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젊은 사람들이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해양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좀 많이 확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의 관광 자원이든 수요를 통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갖다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 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수업 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관광 분석에 대한 수업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업 분석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 약점, 기회 유협이라고 하는 요소 등이 있는데요. 포항은 인지 높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미곶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구룡포, 그리고 축도시장 등과 같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포항하면 이 세 지역은 꼽을 수 있는 거, 플러스 알파, 스페이스워크 같은 이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강점인 거고요. 그리고 관광도시의 경쟁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광특구도 지정되어 있는 이게 장점입니다. 반면에 약점인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포항에 오신 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또는 우리 포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항이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포스코라고 합니다. 그죠? 산업관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산업관광도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는 관광개발 사업에서 연계성 부족, 즉 패키지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약점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기회 요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소규모 단위 여행 트렌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포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포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뭐냐면 풀빌라입니다. 풀빌라. 프라이빗 풀빌라 같은 것들이죠. 요즘에 뭐 예전에 우리가 펜션이라고 하면 하나의 그 펜션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고 한 동에 한 가족들만 있는 프라이빗 풀빌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풀이라고 해서 수영장도 갖춰 있는 걸 말하는데요. 포항이 전국에서 풀빌라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그걸 갖다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교의 여행이라든지 일상여행의 수요가 더 증가하다 보니까 대도시가 옆에 있습니다. 대구도 1시간 거리, 울산도 1시간 거리, 부산도 그렇게 1시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좀 해운대 쪽에서 올라오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배후 시장이 좀 확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위협적 요소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이미지가 조금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야 될지가 더 위협하다는 것. 경주는 역사 문화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 반면에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이미지가 강한 거고요. 포항에는 어떤 이미지를 갖다 심어줄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작업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수요의 트렌드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요가 급격하게 좀 변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는 좀 위협적인 요소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거시적인 환경, 미시적인 환경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겟팅을 어떻게 할까라고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타겟팅. 포항 지역의 관광 타겟을 어떻게 할까? 패밀리 관광객들 위주,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감성 체험 관광, 그리고 지역 특화 및 뭐 일상 여행 등과 같은 이런 요소들로 나누고요. 이 모든 요소들과 같이 움직이는 것은 음식입니다. 그죠? 모든 다 음식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 타겟들과 음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패밀리는 40대 여성이고 힐링이나 자연 중심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 그 해양 레저 스포츠는 20대 남성들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감성 체험 관광은 MZ 세대,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경관이라는 미디어들, 앞서 봤던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인 관광을 갖다가 좀 추천해 주는 거.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 특화라든지 일상여행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마을 단위의 개발 사업들도 아마 이런 지역 특화나 일상여행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관광에서 다 이제는 뭐 빼내 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이렇게 세우면 앞서 얘기한 패밀리 투어, 해양 레저 스포츠, 감성 여행, 지역 특화 일상 여행을 갖다가 좀 나눠보면요. 패밀리 투어 같은 경우는 스테이 테마, 조금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조금 머무를 수 있게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요소를 갖춰주는 것들이 좋을 거고, 해양 레저 스포츠와 관련된 그 키 테넌트가 필요합니다. 포항 가면 용안리의 해수욕장에서 서핑 탈 수 있어. 아니면 뭐 카약, SUP, 대세 지역이 포항이야. 이런 것처럼 이런 신소비층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키 테넌트를 갖다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감성여행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생겨나는 거고, 이 감성여행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내가 10년 전에 여기 갔는데 다시 또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끔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Z 세대의 트렌드라든지, 인스타, 유튜브 미디어 활용이라든지, 트래블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일상여행은 숨은 경관이라든지 명소를 갖다 찾아가는 것들, 일상여행들 할 수 있는 거고요. 음식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곳에 따른 내용들에 대한 것들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캠핑, 체험학습용 교육 콘텐츠, 그리고 뭐 산악 트레킹, 휴양마을 갖다 한다든지 마을 호텔 같은, 그리고 레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해수욕장 연결됐고, 그리고 스마트 해양 레저 관광이라고 하는 플랫폼 하나 구축해 주는 거, 그리고 요즘에 낚시도 많이 하니까 선상 낚시라든지, 감성 체험은 MZ세대의 영층을 통해서 포항의 스타플레이스, 앞서 이야기했던 스페이스 워크라든지 또는 포항에 또 이제 시워크도 생겼습니다. 예. 그런 스타플레이스, 아주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스타플레이스를 지정을 해서 이걸 패키지 상품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즉,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타플레이스가 꼭 그 포항시에서 만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경우도 보면 용안리에서 7%형 쪽에 보면 카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쪽에서도 보면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스타플레이스로서 포함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인생샷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 조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 특화 이상의 모든 세대가 되고 인근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붐비지 않는 숨은 명소를 찾는 작업들을 갖다가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푸드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각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마 지금 있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수요 시장은 이렇게 활용 가능한 관광 자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 단위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활용 가능한 관광 자원은 포항시의 북부권과 상가바다 중심의 자원을 갖다 좀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해수욕장 문화를 활용하는 것들. 컨셉은 자연 친화적인 테마를 포함해서 느긋하게 즐기는 힐링 관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숙박 콘텐츠로는 캠핑장, 차박, 그리고 전통 숙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스마트 마을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야간 관광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콘텐츠, 대부분은 30, 40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이런 앞서 봤던 반려동물들도 꽤 데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례들을 조금 모아봤고요. 이런 상품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그러면 포항 지역에 좀 더 많은 30, 40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와 관련된 수요 시장은 2030 시대의 수요함입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들 꽤 많죠. 해수욕장이나 운하나 해양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익스트림 해양 레저 체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서핑, 스킨스쿠버, 워터보트, 그리고 SUP, 요즘에는 SUP가 이것도 대세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드한 것들도 있겠지만 소프트한 체험이 있습니다. 요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타고 경관 야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카약이나 페달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지금 이것들은 포항시 운하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린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시니어층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이 아니라 소프트한 해양 레저 체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해주면 다양한 세대가 다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성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요시장은 MZ세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구룡포, 크루즈, 호미반도 둘레길, 해파랑길 등과 같은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들이 되겠죠. 이런 쪽. 저는 뭐 컨셉을 이렇게 가져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소개해 주고요. 또 하나 상품으로서 이런 필름 여행 패키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인생샷 포토 패키지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가장 뛰어난 곳을 지도에다가 넣어 놓고요. 일반 필름이죠. 즉석 카메라 필름 같은 거 즉석 카메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거나 함으로써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감성 체험에 대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특화 일상 여행과 관련된 겁니다. 그죠? 포항 인근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안이나 산악 자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를 들면 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들도 있을 테고요. 낚시를 한다거나 또는 축도시장 안에 보면 쇼피파이라고 해서 축도시장에 있는 뭐 앱을 개발해서 좀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구비되어 있고 어떤 걸 내가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나만의 명소라고 하죠. 예컨대 해돋이 명소인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그린 투어로 갈 수 있는 것들. 자동차가 아니라 이런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독특한 투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한 먹거리. 사실은 포항의 먹거리는 해무해산물과 관련된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들이 축도시장이라든지 식당에 앉아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말해서 핑거나 스트리트푸드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여행지 패키지를 갖다가 투어를 하면서 또는 여러 지역을 가면서 그 지역 그 관광지마다 독특한 이런 뭐 푸드트럭이라든지 스트리트푸드가 존재를 한다면 좀 더 포항의 먹거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대표적인 메뉴뿐만 아니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푸드 메뉴를 개발.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대중성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포항은.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나 스트리트푸드 메뉴를 좀 개발을 해서 젊은 층에게 소비 가능한 음식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하기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뭐냐면, 관광을 오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관광지에서 뭘 할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갖다가 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관광객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광객들이 관광을 주도하는 세대가 어떤 건지, 그 세대들이 원하는 여행의 트렌드는 어떤 건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곱씹어 보고요. 그렇게 곱씹어 왔던 트렌드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그것들을 이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객들의 트렌드를 갖다가 매년 또는 매달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목표가 좀 더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지역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